그들은 그녀를 군중 속에서 따로 불러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여인이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여행자. 검사하고 의심하고 결국 무시해도 될 사람. 그러나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라고 명령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감정,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요원들은 웃으며 그녀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평범한 검사 과정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정부 청사의 아트리움을 가로질러 늘어선 보안 검사 줄은 관료주의의 끝없는 반복을 보여주는 뱀처럼 꼬여 있었다. 빗방울이 높이 솟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이미 긴장감 도는 분위기에 회색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이솔 68세는 줄에서 똑바로 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은빛으로 물든 머리는 단정한 번으로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지루함에 몸을 기울이고 휴대폰에 시선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솔은 손을 모은 채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금속 탐지기의 삐소리와 바쁜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검문소에서 30을 간 넘긴 듯한 항상 찡그린 얼굴에 딱 맞지 않는 유니폼을 입은 문 요원이 줄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이솔에게 조금 오래 머물렀고 날카로운 손짓으로 그녀를 앞으로 부르며 말했다. 신분증이요. 이솔은 조용히 지갑에서 오래된 신분증을 꺼내 그의 손에 건넸다. 라미네이팅은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문 요원은 신분증을 뒤집어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유효기간 지났네요. 예약 확인서에는 이 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정부 마크가 찍힌 공식 서류를 꺼내 보였다. 문 요원은 그것을 흘끗 보기만 하고 되돌려 주었다. 오늘 방문 목적이 뭡니까? 예약이 있습니다. 이솔은 담담하게 답했다. 무슨 예약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고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이솔은 잠시 머뭇거렸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녀의 애매한 대답은 문 요원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주변에 젊고 시끄럽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대충 확인만 하고 통과시키는 반면 문 요원은 이솔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곧 동료 요원을 불렀다. 체격이 더 좋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이 요원의 이름표에는 윤이라 적혀 있었다. 윤 요원, 2차 검색 좀 도와주세요. 윤 요원이 다가와 이솔을 흘끗 보았다. 그 역시 이유 없는 의심의 눈빛을 띠고 있었다. 옆으로 모실게요, 아주머니. 이솔은 즉시 따랐고 그 자세는 군인처럼 어깨가 반듯하고 단단해졌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문 요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저 가방이요. 그는 그녀의 낡은 더플백을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가 끌고 온 작은 캐리어와는 별개였다. 열어주세요. 개인 검색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솔은 조용히 물었다. 문 요원은 윤 요원과 눈빛을 교환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열어주세요. 비는 계속 이솔의 코트를 적셨고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지만 인내심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에 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검문대 근처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다가올 충돌을 직감하고 있었다. 문제 있습니까? 이솔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건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문 요원이 대답했다. 젊은 사무직 직원 몇 명이 커피를 든 채 멈춰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여성은 노인을 향한 과도한 검사의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계속 창문을 두드렸고 이 장면에 무거운 배경음을 더했다. 이솔은 더플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일부만 열었다. 개인 검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당신이 계속 비협조적이면 문 요원은 목소리를 더 굳히며 말했다. 우리가 대신 하겠습니다. 방에 가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이솔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닌 판단. 마치 여러 번 어려운 결정을 내려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좋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다. 문 요원은 라텍스 장갑을 천천히 끼기 시작했다. 장갑의 탁 소리가 검문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층 더 끌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하죠. 군중은 점점 더 많아졌고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이솔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눈동자엔 희미한 체념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수없이 겪어본 듯했다. 혹시 강이솔 대위의 군복을 들고 계신 건가요? 그 장성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문소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상황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던 힘의 균형이 갑작스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 요원은 손에 들린 유니폼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그게 저희는 그냥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그는 더듬거리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장성은 그들의 앞에 멈춰서더니 유니폼을 바라보다가 곧 이솔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갑작스레 허리를 곧게 펴고 완벽한 군인의 경례를 올렸다. 강 대위님. 그는 공식적으로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이솔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경례를 되돌렸다. 그 동작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근육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장군님. 그녀는 대답했다. 40년 만이지요. 군중 사이에선 놀란 속삭임이 오갔고 문 요원과 윤 요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버렸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이 여성을 아시는 겁니까, 장군님? 윤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다마다요. 장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강이솔 대위는 제가 복무했던 시절 가장 뛰어난 장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접근 등급으로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겠군요. 문 요원은 아직도 유니폼을 들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띄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파일이 접근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기록은 지난달에야 비밀 해제되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국가가 존재 자체를 감춰야 했던 부대였습니다. 그 임무들을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는 두 요원에게 완전히 돌아섰고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이 복장은 그저 유니폼이 아닙니다. 이 복장은 희생의 상징이며 묵묵한 충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강 대위님의 소지품을 원래대로 정중하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직접 정성껏 챙겨온 방식 그대로. 문 요원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서둘러
유니폼을 정성껏 접기 시작했다. 예, 물론입니다, 장군님. 저희는 단지 절차에는 존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원. 장군은 말끝을 또렷하게 맺었다. 윤 요원은 이미 그녀의 소지품을 하나씩 조심스레 챙기고 있었다. 금방 전까지 무성의하게 다뤘던 물건들이 이제는 마치 유물이라도 되는 양 손끝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군중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권위가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에 강 대위님은 오늘 국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실 예정입니다. 장군은 검문소 근처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릴 정도로 소리 높여 말했다. 그녀의 공로는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남겨져야 했지만 이제는 국민 앞에 당당히 인정받을 순간이 왔습니다. 웅성임이 퍼져나갔다. 무공훈장이란 단어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군 훈장 체계상 최고의 연계 바로 아래 위치한 전투 중 용맹함을 입증한 이에게만 수여되는 훈장이었다. 문 요원은 유니폼을 이솔에게 건넸고 그녀는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하며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손끝은 오래된 천을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기억 속에 간직해왔던 무게를 다시 느끼는 듯했다. 실례했습니다, 대위님. 문 요원은 말했다.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솔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존중은 계급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간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그 의미는 검문소 안에 깊은 여운으로 울렸다. 군중 속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마트폰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 단순한 볼거리였던 순간이 이제는 진심으로 가슴을 움직이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군, 최준영 장군, 이솔의 짐을 도와 챙기며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오늘 정식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지요. 이솔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17 중 5만 남았습니다. 그 5 모두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 요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대위님은 정확히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던 건가요? 장군은 잠시 이솔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인 허락을 주었다. 강 대위는 특수작전부대 델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존재 자체가 극비로 유지되던 시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전선 너머에서 작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 인물을 추출하고 때론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냉전 시기의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문 요원이 그 말을 듣고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시절엔 여성이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솔이 대답했다. 공식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요. 군중 속에서는 숨죽인 놀람이 퍼졌고 진실을 처음 듣는 이들의 표정엔 충격과 경외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러면 대위님은 여성 특수요원이셨단 말입니까? 문 요원은 이제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어조로 물었다. 저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솔은 다시 말하며 손에 유니폼을 꼭 쥐었다. 그저 제 예약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아까 입장했던 고위 장성이 다시 등장했고 이내 2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군중은 자연스레 길을 내주었고 검문소의 공기는 더 이상 긴장이나 의심이 아니라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린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는 겉으론 절대 알 수 없지. 그의 말은 공기 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그 여우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이어졌다. 안에서 이솔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지켜온 침묵의 무게가 비쳤고 이제 그 침묵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시상식은 청사 최상층의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빗줄기가 멈춘 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깨끗하게 씻긴 거리 위로 밝은 빛이 내려앉았다. 연회장의 좌석은 군 관계자들,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수훈자들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무대 정면 가까이에는 소수의 노년 인물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바로 특수작전 부대 델타의 생존자들이었다. 강이솔은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전우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오래간만이지만 그들의 눈빛엔 설명이 필요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재회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전후에 그들이 겪은 것들은 단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날이 올 줄은 몰랐지. 옆에 앉은 백발의 남성이 중얼거렸다. 그의 이름표에는 초에 말곤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을 줄도 몰랐고 우리가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이솔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은 함께합니다. 또 다른 생존자 임영란 중위가 말을 이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는 조용히 가라앉았고 곧 대통령이 등장하며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정면으로 쏠렸다. 그와 함께 수석 보좌관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입장했고 무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시상식은 정제된 절차와 존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한 명씩 이름이 불리며 생존자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말할 수 없었던 임무들로 인해 침묵해야 했고 그 공적을 증명할 길조차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당한 증인들이었다. 강이솔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검문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자세는 단단하고 반듯했으며 어깨에는 수십 년의 침묵을 이겨낸 자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는 조금 전 되찾은 훈장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녀의 간단한 공적 사항을 언급했다. 강이솔 대위는 드레센파일 작전 중 37명의 인지를 구출하고 한 국제적 위기의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미군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군 복무의 예입니다. 대통령은 그녀의 가슴에 직접 무공훈장을 달아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감정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녀를 아는 자들은 알 수 있었다.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 속에 자랑보다 더 깊은 그리움과 기억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의 이름 없는 무덤 앞에서 수없이 경례했던 기억이 이 순간에 다시 떠올랐다. 시상이 끝난 뒤 인접한 공간에서 조촐한 리셉션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누어졌다. 젊은 군인들과 언론인들, 역사 연구자들까지 각자의 질문과 호기심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이솔은 한 발짝 물러선 채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 틈에서 단지 관찰자로 머물고 있었다. 그때 최준영 장군이 다가왔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수십 년 만에 모든 걸 말할 수 있게 된 지금. 이상하네요. 이솔은 대답했다.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워온 것들에 대해 말하라고 하니 내가 했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어요. 우리는 그게 없다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장군은 말했다. 이 진실들을 정말 세상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솔은 진지하게 되물었다. 혹시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닌지요? 그들의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검문소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봤던 젊은 보안 요원. 이제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이 아디라 경위였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위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경위님. 오늘 아침 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디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당신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이솔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책임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도 말하지 않았고 지켜만 봤어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봉사다.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솔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물었다. 왜 보안 요원이 되었나요, 아디라 경위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이 막힌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봉사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솔의 물음에 아디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권위만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권위가 작든 크든 모든 자리에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본분을 되새겨야 하지요. 대위님은 그걸 어떻게 견디셨나요? 아디라는 갑자기 물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그것도 수십 년 전이라면 훨씬 심했을 텐데. 존엄을 지키는 것으로 이솔은 조용히 말했다. 항상 존엄하다고 느끼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깎아내릴 힘을 주지 않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디라 경위님, 당신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 말입니다. 그 말에 아디라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곧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디라가 조용히 자리를 뜨자 장군이 다시 다가왔다. 당신은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녀는 원래 알고 있던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이솔은 대답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알고 있는 걸 믿어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할 뿐이지요. 리셉션은 계속되었고 잔잔한 대화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문 너머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비춰졌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훈장과 계급장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제 말할 생각인가요? 장군이 조용히 물었다. 드레센바일의 전말을 비밀이 해제되었으니까. 이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영웅담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 이야기는 살아낸 사람의 것입니다. 인정은 받아도 전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가장 조용한 영웅기로군요. 영웅이 아닙니다. 이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리셉션이 천천히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강이솔은 자신의 짐을 다시 챙겼다. 그녀의 더플백 안에는 이제 새로 수여받은 훈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수십 년 전 입었던 군복이 다시금 정돈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오래된 약통과 시집, 가족 사진과 편지들이 함께 들어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하나하나에 묵직한 애정을 담아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홀을 나섰다. 몇몇은 오래전 전우들과 다시 악수를 했고 또 몇몇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시는 없을 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젠 목숨보다 무거운 침묵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생존자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수많은 전장의 기억, 상실, 그리고 약속이 응축되어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물에 씻긴 거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그 공기에는 오래된 무게가 사라진 후에 맑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이솔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 순간 아디라 경위가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금 긴장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솔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다. 강 대위님, 그녀는 외쳤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잠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봉사에 대해, 의미에 대해요. 이솔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걷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차량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들에게는 방해되지 않았다. 이솔은 그녀가 묻는 질문들에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했다. 분류된 임무의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경험한 더 깊은 진실, 사명에 대한 책임, 침묵의 무게,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딜에게 말했다. 진짜 봉사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계급으로 보기도 하고 옷차림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당신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디라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검문소의 그 젊은 요원이 아니었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였다. 그녀는 물었다. 봉사라는 게 그렇게도 조용한 건가요? 이솔은 대답했다. 가장 깊은 봉사는 언제나 조용하지요. 기록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것이야말로 인간됨의 핵심이지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걸었다. 말없이 걸을 때도 있었고 짧은 질문이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길 위에는 세대를 넘어선 공감이 놓여 있었다. 한 사람은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살아온 베테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막 자신의 길을 시작한 신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나란했고 그 이야기의 무게는 다르되 진심은 같았다. 그 길 끝에서 아디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솔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그러고 있는걸요, 경위님. 그들이 사라진 거리 뒤편
정부 청사는 늠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의 보안 체크포인트는 여전히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있었고, 그중엔 중요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솔이 오늘 증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존엄을 가질 자격은 똑같았다.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은 오래도록 그 공간에 남았고, 그녀가 겪은 긴 세월의 무게는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인정이란 메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